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부자의 자녀들은 부자로, 빈자의 자녀들은 빈자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출발 지점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건 가난뿐 아니라 가난한 습관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녀에게 부자의 습관을, 빈자는 빈자의 습관을 물려줍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큰 격차가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선천적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어릴 적 가난했지만 가난을 원동력 삼아 자수성가하는 소소한 많은 부자들이 이거를 증명하죠.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가난한 습관이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대해도 좋을 책입니다. 그럼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부의 추월차선 시작합니다. 첫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짐을 사면 대출금을 내야 되고, 차를 사면 할부금을, 휴가를 가면 숙소비, 식비 등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죠. 더 좋은 걸 원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은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데 필요한 대가란 시장,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견디는 인내심, 그 와중에서 느끼는 공포, 잘못된 투자에 대한 후회,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절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리스크와 변동을 싫어합니다. 노력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제대로 공부할 수고를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섣부른 투자를 해 손실을 봅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려 들면 그건 절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노력도 안 하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부자는 더 큰 부를 위해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반면 빈자들은 수수료를 내기 싫어 날로 먹으려 들거나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이지 벌금이 아닙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이게 부자들의 마음가짐이자 습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정말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훨씬 공부하고 투자에 관심 쏟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면 부자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 점차 그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됩니다. 이 조언은 꼭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친구가 건강해지고 싶다면 맨날 배달 음식을 먹고 누워서 유튜브만 보면서 왜 살이 안 빠지지 하면 뭐라 하실 건가요? 적당히 처먹고 운동이나 해라 라고 하실 거잖아요. 절제하고 운동하는 게 건강을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이니까요. 더 똑똑해지고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읽어야죠. 책은 읽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내 인생은 왜 있다구지? 하고 있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바뀌겠네요. 더 안 좋은 쪽으로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세요. 부를 원하면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 과정에서 겪는 변동성, 불안, 공포, 후회를 기꺼이 감수하세요. 성공을 원한다면 빈둥거리는 시간, 여가 시간 포기하고 책을 읽거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가난하거나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아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끌려다닙니다. 물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선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 자, 이해하기 쉽게 엔비디아 주가가 $500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AI 붐으로 생겼던 거품이 어느 정도 꺼졌고 앞으로 10년 보면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 말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10년을 보면 싸다는 말이잖아요. 10년을 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싼데 매일 단타를 치는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선 어떨까요? 1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되든 당장 오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비싼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테슬라 시가총액 말이 안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입장에선 지금 주가가 비싸겠죠. 그런데 단타칠 생각하면 1년 만에 70%가 빠졌으니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에겐 지금 주가가 싼 겁니다. 장기 투자자와 데이 트레이더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은 이 주식이 너무 싸라고 몰려가면 당연히 오르겠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보고 조바심을 느낀 장기 투자자가 결국 못 참고 뛰어들면 트레이더들은 게임을 끝내고 퇴장합니다. 반대로 한 달 만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10년 뒤에 무조건 이 회사가 짱이야 하는 말을 듣고 메타버스 관련주에 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말에 휘둘리면 절대 투자 수익을 낼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내 게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취사 선택을 해서 확신을 키워갑니다. 유튜브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단기 차트를 쫙 펼쳐놓고 장기 이평선 저쩌고 어쩌고 막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올 거다, 하락세다, 뭐 어쩐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뒤 5배가 오를 거 생각하고 샀는데 지금 가격이 5%가 올랐던 내렸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이어도 이 회사에 임원, 사장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곧 이직할 사람도 있죠. 이직 준비한다고 임원 되고 싶은 사람도 설렁설렁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다면서 욜로족들이 하는 게임을 따라 과소비하고 여행 다니고 탱자탱자 노는 건 그냥 미친 짓입니다. 목표, 규칙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선 절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돈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입니다. 셋째, 욕심을 낸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욕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운영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집값은 2020년 기준 하나 약 5억 원 정도에 집값은 2020년 약 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명품보다는 실질적인 물건을 선호하죠. 아크로 리버파크의 반의 반도 안 되네요.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차도 혼다 혹은 도요타 캠리 같은 평범한 차를 탑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저렴한 집에 산다고 마크 저커버그가 티셔츠만 입는다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처럼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억지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명품백을 사용하겠지만요. 그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좋고 익숙하니까 쓰는 겁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명품으로 부를 과시하려는 건 오히려 졸부, 부자 행세를 하는 고소득자, 실상은 가난하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부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쓰는 명품을 보며 명품은 부자라는 잘못된 공식을 세웁니다.
그러나 명품이 말해주는 건 누구나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뿐입니다. 15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이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5만 달러 줄어든 겁니다. 혹은 15만 달러 늘어났던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 때문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이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눈앞에 보이는 명품과 수입차, 좋은 집이 부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부자 되는 걸 막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입니다. 얼마를 벌든 간에 부자가 되는 법은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으고 투자의 재산을 불리는 것뿐입니다. 소비는 그렇게 축적한 부가 흘러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소비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자처럼 보이려 진짜 부자 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을 바꾸려 욕심을 부립니다. 몰빵한 투자, 한 방의 인생을 바꿔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리스크도 감수하려 하지 않거나 한 번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말하는 리스크 감수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가 아닙니다. 그냥 미친 짓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업이 망하면, 이 투자가 잘못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보낼 수 없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걸고 게임을 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되 정말 중요한 심리적 안정, 가족의 행복,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 있고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 한 번의 빈부격차를 메우려는 한탕주의는 가난한 자들의 습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부자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빈자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부와 가난은 대물림 됩니다. 단 물려받은 돈의 크기가 아닌 습관의 부의 상속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투자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 공포, 부를 일구기 위한 쏟은 노력과 땀에 부자가 되기 위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장기 투자를 하는지, 단타를 하는지,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닌지, 직장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건 아닌지 명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서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어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들에 욕심내고 돈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될 욕심에 정말 소중한 나의 것들을, 나의 사람들을 걸지 마세요. 부의 추월차선은 이 외에도 돈에 관해 그리고 인생에 관해 정말 뼈에 새겨야 할 이야기들을 전하는 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